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어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5월 27일 미니어총 뉴스 시작합니다. 필수 노동자.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합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동도 필수 노동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 처우는 상상 이상으로 매우 열악합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국가 책임을 요구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울산, 부산, 경남, 인천의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 캠페인을 시작했고 전국 곳곳에서 이를 이어나갈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돌봄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의 핵심은 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국가가 이를 책임지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돌봄 노동자가 110만 명에 육박할 만큼 돌봄 산업의 규모는 커졌지만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 조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2만 5천 명의 아이돌봄이들의 근무 시간들이 개별적 조건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평균으로 잡으면 한 100만 원 조금 넘는 정도. 이 생활이 가능하려면 근무 시간이 좀 안정적이어야 그 수입에 기초해서 한 달 이제 생활 계획을 짜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근무 시간이 달라진다거나 이용자가 갑자기 취소했었을 땐 아무런 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다가 요구하고 있는 건 좀 안정적인 근무 시간 보장을 해서 주 25시간의 기본 근무 시간 보장을 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집은 원장 왕국이다 표현을 하거든요. 근로계약도 원장 마음대로, 해고도 원장 마음대로 하는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가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일 경우에는 페이백 문제. 아직도 근절되지 않아서 여전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윤석열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민간 위탁이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위탁을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의 돌봄을 온전히 개별 가족이 지는 부양체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 부양체계를 국가가 책임지는 공적체계로 바꾸어야 한다고 가족들과 돌봄 노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뿐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서 제일 안정적이 아닌 게 고용 불안이에요. 저희는 이제 1대1 매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용자가 기분 나빠, 나하고 안 맞아, 그만둬 라고 하면 우리를 그날부로 잘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고 언제 또 이렇게 매칭이 될지 모르니까 그게 한 달이 될 수 있고 2달이 될 수 있고 막 이러거든. 그러면은 이제 생활도 저희들 선생님들 엉망진창이 되는 거고. 그래서 외치는 게 월급제를 해줘라. 나라에서. 주 25시간을 근무를 하시는데 그건 이제 정해진 시간, 근무 시간인 거고요. 이 시간 외에도 사실은 그 독거노인들, 돌보는 노인분들의 안전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전화를 하게 되어 있고, 또 후원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가정에 배달을 이제 방문을 해서 전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간에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대가를 못 받는 좀 이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특별한 보증 수행도 없고, 뭐 예를 들면 교통실비나 통신비 같은 실비를 보장받지 못해서 오히려 실질 임금은 사실은 최저임금보다도 적어지는 좀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며 내놓은 내용은 민관협업체계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재 돌봄제도는 국가가 만들었지만 그 운영은 민간기관에 전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민간이 88%를 운영하고 있고 요양 관련 기관 또한 99%가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관별로 운영 실태가 천차만별이고 행정지침에 허점을 악용하여 수많은 부정과 비리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 경쟁으로 돌봄 서비스가 진행되다 보니 서비스의 비용은 높아졌지만 그에 따른 서비스의 질은 관리되지 못합니다. 이는 고스란히 개인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매뉴얼은 있어요. 저희들에 대한 급여는 그냥 최저시급이에요. 좀 작은 민간 요양원은 정말 상황이 너무너무 열악하고 일하다가 다치면 그 치료비를 요양보호사, 그날 근무한 요양보호사들한테 걷는데요. 때에 따라서 원장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다고 돈도 빌리고 요양보호사들한테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가가 책임을 짓고 이끌어 나가야. 이를 위해 지난 문재인 정권 시기에 17개 시도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고
민간 중심 공급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민간 사업자들과 경쟁하는 하나의 법인 정도의 위치로 작용하고 있는 미미한 수준에 그쳐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국가가 책임을 전면화해 돌봄 노동자의 임금 및 처우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돌봄 공약을 제기하고 현실을 바꾸기 위한 돌봄 노동자들의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지속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가오는 7월 2일 노동자 대회에서 돌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모아낼 것이라 밝혔습니다. 칠.2 전국 노동자 대회까지 약 한 달 남았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힘차게 이어갈 결의를 모으기 위해 16개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간부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본부 결의대회는 위원장의 정세 및 사업 방향 발제와 전체 토론 후 하반기 투쟁을 결의하는 시간순으로 진행됩니다. 현재까지 인천, 충북, 광주, 전북, 전남, 부산, 경남 본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후 세종, 충남, 울산 등 지역본부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순회가 마무리된 후에는 투쟁체계가 본격적으로 꾸려집니다. 지역본부 간부 결의대회의 취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른 정세의 변화를 함께 인식하고 민주노총의 주요 투쟁 요구와 사업 방향을 간부들부터 일치하는 자리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오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이 지역을 순회하며 하반기 투쟁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건설노조가 앞장서서 하반기 투쟁 적극 조직하겠습니다. 투쟁! 주요 요구 및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업종 차등 적용, 노동계약, 임금 노동시간 후퇴, 연금 교육 의료에너지 공공성 후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개혁을 저지하고 노동중심 산업전환,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을 쟁취하고 사회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7월 2일 노동자 대회를 준비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에서 공언하고 있는 반노동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예산 수립에 대한 우리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최저임금은 올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아니라 생계비를 기준으로 최대한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친재벌, 친자본 노동정책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와 노동 3권의 무력화, 노동조합을 파괴하겠다는 것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노동 정책에 제동을 거는 것이 7월 2일 노동자 대회가 될 것입니다. 7월 2일 전국 노동자 대회를 기점으로 하반기 투쟁의 포문이 열립니다. 민주노총은 뻔뻔하게 반노동 정책을 펼치는 윤석열 정부의 투쟁으로 응답할 것입니다. 이번 주 화요일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잠시 뒤 전해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금속노조에서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전국 10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5월 2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처음으로 민주노총을 방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한 지 12일 만입니다. 이날 양경수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해 뼈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기업만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산별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과 노동부의 상시적인 노정교섭 체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화 채널 소통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발언 이후 진행한 간담회에서 민주노총은 윤태근 수석 부위원장 석방과 SPC 노조 탄압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후퇴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효율을 강조하면서 공공성이 후퇴되는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차별 없는 노동권과 공공중심의 일자리 창출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 및 상시적인 노정교섭 체계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민주노총이 제기한 현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고민하고 추진하겠다는 말과 함께 SPC 파리바게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부가 속도감을 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7월 20만 총파업을 앞두고 5월 18일
10개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결의대회에 참여한 금속노조 조합원들은 노동 중심 산업 전환을 위한 노정교섭 실현을 위해 오는 7월 20만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벌 주도로 진행되는 현재 산업 전환으로 노동자들의 이제 고용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발생되는데 이 구조조정 연도가 특정되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렇게 투쟁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의 노동자들은 대량 구조조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총파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이번 총파업은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로 대변되는 산업전환 시기에 금속노동자들의 절박함이 담겨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대전환기 위기로부터 노동자 취약계층 보호와 고용보장, 불법 파견과 불법 경영승계 철폐,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노조할 권리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20만 총파업 성사를 위해 업종별로 공동투쟁, 공동교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로 예정된 금속노조의 총파업 투쟁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바랍니다. 5월 20일 울산 S-오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연이어 일어나는 석유화학단지 사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플랜트 건설 노조와 화섬식품 노조에서는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수, 울산, 대산에서 연속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운수 노조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화물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월 19일 울산 S-오일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2월 여수 여천 NCC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일어나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석유화학 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노후설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학단지가 죽음의 화약고라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20년간 화학공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사고를 많이 접해봤고요. 여수 산단이 이제 40년이 돼가지만 진짜 근본적인 설비 개선책이 없다면 이런 사고는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노후설비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정부 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노동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안전관리는 기업에게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학사고가 일어나면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의무와 감시감독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 노후설비특별법의 핵심입니다. 또한 현장 노동자가 재해 발생 가능성을 인지했을 때 관리 주체에게 직접 긴급안전점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에게 노후설비 개선 계획서를 공개하여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토론회 이후 노후설비특별법 제정을 위해 6월 국회 토론회와 5만 국민동의 청원운동을 7월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지침 1호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은 6월 7일 0시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의 화물 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화물연대본부는 6월 7일 총파업을 통해 화물안전운임 일물제 폐지와 안전운임 전차종 전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합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는 2022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품목도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치솟는 유류비로 인해 화물 노동자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지난 3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지속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10차례에 걸친 인수위합 행진과 요구안 전달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의 빗자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합니다. 새 정부는 이 최저임금도 계약을 하겠다고 하니 저희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기타 공공기관이란 이유로 그 최저임금을 못 벗어나게 하는 이 지침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깨부수자. 그런데 코렐 네트워크스로만은 안 되니 이제는 기타 공공기관의 자회사들이 같이 나가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과 취지들이 모여져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8일 구의역 김군 6주기를 맞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는 결의대회와 문화제를 열 예정입니다. 전교조 아웃. 어느 교육감 후보가 들고 나온 선거 메인 구호입니다. 전교조 아웃 구호로 도배된 유세 차량이 거리 곳곳을 누비고 전교조 아웃 현수막이 동네마다 걸려 있습니다. 교육감 후보의 공약이 학교 현장에서 전교조를 내쫓는 것이라니 마치 시대가 이명박근혜 시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입니다. 철진한 구호도 문제지만 누군가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그 얄팍함에 손발이 다 오그라들 지경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우리가 아닙니다. 5월 27일 민요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